네, 슈퍼맘 리턴즈 2부 이 격려단절 여성들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자 라이프스쿨의 이재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에 입문을 한 게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옷차림에서도 그렇죠. 네, 저는 회색 또 그레이 계통. 두 분 맞춰 입고 오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봤는데 옷이 되게 탐나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름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패션에서도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네. 가을에 문턱에서 찾아뵙게 돼서 더욱더 두 분이 반가운데요. 자, 한 분 더 소개해드릴게요. 유다영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오프닝 멘트를 보면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극한 상황이죠. 네. 근데 이 극한 상황이 생각보다 현실에서는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굉장히 친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퇴직연금을 결제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망퇴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30, 40대, 40, 50대 이제 젊은 분들도 근데 이제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이 많다고 하던데 이게 이제 제가 겁을 먹게 하려는 건 아니고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일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행복에 대한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이제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행복 그래요? 탄력성도 높고 그래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 저희가 좀 함께 풀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의 사연 만나보실지 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 중3인 딸과 6살인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어릴 적에는 남편 사업이 자리 잡지 않아서 고생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입니다. 전 예전에 간호사로 일을 했는데요. 큰아이 양육을 위해서 그만둔 지 10년 정도 됩니다. 이젠 작은 아이까지 많이 커서 저도 다시 일을 하러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체력이 많이 약해서 힘든 간호사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리고 또 업무 환경상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일한다고 나갔다가 몸고생, 마음고생만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그래요. 지금 10년 정도의 경력 단절이 있으시고요. 그 전에 간호사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좀 부담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분도 진짜 자아 성취를 좀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케이스인 것 같고요. 저는 되게 몰입돼가지고 사례도 들었는데 요 단어 꽂히는 것 같아요. 괜히 거요? 일한다고 나갔다가 마음고생, 몸고생. 왠지 제 얘기 같은데 괜히라는 이 부사가 맥락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일한다고 나갔다가 몸고생, 마음고생, 괜히. 그러니까 이분도 아직 이게 정립이 되지 않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더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좀 특징이라고 오늘 좀 볼 수 있는 거는 과거에 간호사분이었다는 게 되게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간호사분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한 전문직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재취업이 잘 되는 또 직군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본인이 또 체력이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단절이 길어서 재취업이 되게 유리하지만 개인적인 상황에선 재취업이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일반화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저는 과거의 유사 직무로 이렇게 복귀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좀 근무 환경 차이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 간호사였다 하더라도 일했던 곳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가, 직급은 어느 정도였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우선 지역의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이런 데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우선 이렇게 다시 재취업을 하시려고 하실 때는 과거의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이 의료 계통이요.
그 파트타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의사나 간호사들이 뭐 주 3회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아름아름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같이 일하셨던 분들하고 네. 회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리원에서 니즈가 되게 많이 있어요. 40대 여성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 보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의학적인 지식도 되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음이 어떻게 되죠? 의학인가요? 의학입니다. 그 네, 의학. 초성에 쓰는 네. 의학. 네, 제대로 네, 발음해 주셔야 돼요. 의학적으로 네네. 또 지식이 되게 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리원에서도 네. 과거에 간호사였던 분들 이렇게 네, 채용이 많이 있어서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분은 일단 간호사를 하셨던 그런 전문성이 높은 직업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살려서 너무 힘들지 않게 일을 하려면 정말 이런 파트타임을 공략하면 바로 그게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답을 드리면 안 되겠죠?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사연 주인공께서 예전의 경력을 살려서 이걸 어떤 유지 확장 정도의 그런 직업 세계를 펼쳐나간다면 노무사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간호사 분들 중에서도요. 요즘은 이제 간호사도 전문 영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전문 분야를 좀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괜히라는 단어가 좀 약간 마음에 걸리기도 했었지만 네. 저는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아직 둘째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될 수도 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왜 이제 엄마들이 그 경력 단절의 위기를 겪을 때가 아이들이 3세 미만일 때도 있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네.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오히려 잘 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좀 위기를 겪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네네. 아직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에 안 갔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그러니까 기존의 경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조금 삼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라든지 산업 전문 간호사, 뭐 정신 분야 전문 간호사 이런 분야들을 좀 한번 그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호스피스 이제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기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통증 조절이나 증상 완화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그런 간호사 분들이고요. 네. 산업 전문 간호사들은 이제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법률에 따른 보건행정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인간관계 훈련, 직업재활, 현실요법, 정신심리극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마지막에 말씀드린 정신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워 놓으시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산업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확대가 될 분야예요. 예, 산업 안전 쪽으로 좀 더 정책들이 이제 재해가 발생해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산업 예방,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네. 정책 분야나 뭐 이런 쪽에도 아주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문 간호사들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분들, 그다음에 이제 전체 경력도 이제 뭐 10년 이상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력이 좀 많이 있으시기 조건이 때문에 괜찮네요. 네네. 네, 이제 뭐 그 아이가 학교 가기 전까지 조금 더 경력을 갖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호사라는 경력이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군요. 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또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뭐 정신 전문 간호사 이런 걸 하라 그러면 괜히 또 정신고생, 몸고생은 좀 덜해도 정신고생, 마음고생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럴 수 네. 있어요. 사실 이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네. 일 적게 하면 또 좋다고 몸고생 생각하고. 덜하니까 뭐 정신고생 덜하다, 마음고생 덜하다 이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잘 맞춰주고 딱 그 맞는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두 분께서 이분한테 맞는 그런 전략을 더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커리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변화라든가 아니면 성장 욕구에 따라서 모양새가 계속 변하는 거지 이렇게 딱 머물러 하나의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 역시도 지금은 몸고생, 마음고생일 수도 있어. 고민도 하지만 걱정도 하지만 이제 진입하시고 그 안에서 전혀 다른 너무나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변신하실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쪽으로 나가실 수도 있는데 우선 저는 첫 스텝은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첫 술을 배부르려고 하면 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쉽게 어쨌든 이렇게 워밍업의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뭐 준비 안 해도 바로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방병원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방병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 이런 쪽으로 진입을 하시는 거는 훨씬 더 수월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규모는 있지만 또 그 예전에 했던 일하고 다르죠. 응급이 우선 없고요. 그러나 어떤 용어 같은 건 알아야 하고 분명히 치료적인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나 할 수 있네. 다시 일하니까 좋네. 이런 느낌 분명히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같은 분야의 양방병원으로 이제 넘어가시려면은 이게 너무 장롱 면허가 이미 됐잖아요. 10년이면 운전도 다시 하려면 덜덜 떨려요. 주사 어떻게 다시 놓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준비가 필요한데요. 너무나 또 다행스럽게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6개 도시에서 이 간호사들 자격증은 있는데 너무 오래 신 사람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을 이제 실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협회 같은 거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이번에 바뀌는 게 뭐냐면 이 메르스 때문에 우리의 간호 문화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거예요. 가족들이 간호하는. 그래서 간호인들 대신에 이제 간호사들이 투입되는 전담 간호사들이 투입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호사들 채용을 위해서 지금 재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검색하시면 전화번호도 뜰 것 같아요. 제가 못 외워가지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뭐 중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좀 세워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노무사님께서는 앞서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반면에 아예 좀 전환을 해서 경력은 이제 좀 바탕으로 갖고 있고 직업 아예 전환을 해본다면은 어떤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보건 관련한 분야는 전문성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바꾸신다기보다는 이걸 기반으로 하는 방법들을 조금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를 육성하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하는 보수교육 매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의를 하시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호사 경력의 분들이 요양보호사님들을 직접 파견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업 쪽도 남편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 관련한 정책들을 굉장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많이 미비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직에 종사하는 것도 지금은 사실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아주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하실 수는 없지만 연구원 수준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RA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 정도도 이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계 업무라고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충분히 연구직도 시작하실 수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건과 관련된 아주 밀접한 분야가 환경 분야예요. 그래서 환경 분야와 관련된 환경조사원이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 업무 이런 것들도 도전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할 수 있는 일이 많네요. 오늘 저희 사연 들으시고 이 상담 내용 함께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간호사 자격증은 좀 따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활용도가 높으니까요. 예, 어쨌든 간호사 경력을 살려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다양하다는 거 두 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분이 중요한 거는 이제 아직은 어떠한 확고한 다짐이 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간호사 얘기를 하니까 문득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꿈이 간호사였거든요. 오, 그래요. 안 어울려요, 대표님. 그러니까요. 별다른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애들 엉덩이 벗겨가지고 주사 놓는 그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걸 직업으로 한다면 얼마나 흥미로울까 그런 생각을 했던. 네. 하여간 참 노말하시 않으신 분이에요. 네. 그런 생각이 났는데 사실 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특수하고 전문적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안착률이 굉장히 실패율이 높은 직군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도 이 직업을 안 하고 이제 다른 직군으로 넘어가는 초기 간호사들 중에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병원의 문화가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생명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군대식 문화, 서열 문화, 여성들 안에서도 굉장히 마초적인 그 문화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분이 또 겁을 내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다른 직무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퍼센트로 이게 나온 것도 있는데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실제로 간호사를 하시는 분들이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직군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심리적, 뭐 가치, 기질 이런 것도 안 맞고 무엇보다 병원 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우가 의사나 이렇게 차별도 있고 그래서 좀 힘든 직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좋은데 한 예로 제가 아는 분들은요, 우리나라에서 그 강점 교육을 가장 이제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업체가 있어요. 강점 교육이요? 네, 강점. 긍정 심리 기반으로 그 사람들의 강점을 찾아주는 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분들이 세 분이 창업을 하신 분들인데 여성들이에요. 전직 간호사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한 10년 정도의 경력이 이제 단절됐던 기간이 있고요. 다시 해보려고 했더니 무언가 사람들을 도와주되 이제 몸이 아니라 머리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 공부를 하셨던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뿌리는 두고 있지만 응용이 가능한 것들 많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간호사였던 거 한번 내려놓으시는 것도 저는 탐색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간호사 출신의 긍정심리의 강점 교육 받아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게 한 가지 안을 더 제시해 드렸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호사 안에 어떤 그 사회가 굉장히 마초 사회라고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동료와의 사이에서의 그런 문제 해결 능력도 이분께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연 안에 보면은 나이 차가 큰 동료도 벌써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풀기 위한 그런 팁은 우리 노무사님께서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꼭 뭐 간호사 직군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두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요.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70%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두는 이유도 사유도 대부분이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그다음에 체력적인 문제, 이게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 이제 본인의 그 걱정하고 완전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사례자가 특별히 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드실 수 있는 걱정인 것 같고요. 근데 그 뭐지? 경력 단절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을 회사 동료로 들고 계신 분들하고도 또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요? 네. 동료의 입장에서. 네, 그렇죠. 동료 입장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그 다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예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새로운 방법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젊은 동료분들이 선배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시고 무조건 배운다는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도 집에 있어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게 있던데 이게 이제 집에서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랑은 좀 다르잖아요. 일하러 나오는 관계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마음가짐을 좀 새로 하실 필요가 있다.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 업무에 대해서 지적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행동,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좀 잘해줘야 되는 그런 행동에 대한 지적인데 나를 지적하는 거야. 이렇게 인격에 대한 지적으로 좀 잘못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격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으시게 되면 되게 상처받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자존감이 막 너무 깎아져가지고 이제 위축이 되실 수도 있는데 괜히 몸고생 마음고생 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그 몸고생 마음고생을 본인이 만드시는 걸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일하는 관계는 일로 먼저 좀 친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일하다가 당연히 인간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일과 뭐 나의 그 인격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저희가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두 분께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어떤 라이프 컨설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대표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지금 감정적인 어려움이 두려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닐까? 또 세대 차이로 인해서 막 모멸감 느끼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되게 더 공포스럽거든요. 이거를 좀 나아지는 방법은 무섭지만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 차이에서 오는 긴장감, 걱정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런 집단에 자신의 역할을 부여해서 진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리학원에 조금 20대, 30대 그 신혼인 여성들이 많이 있는 곳에 한번 진입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환경에 노출되면서 용어 같은 것도 사실 저도 동생하고 12살 차이가 나는데 그게 뭐야? 이러면 장난 아니다. 막 이러면서 저의 나이를 비아냥거리거든요. 그런 게 되게 위축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 그래서 나 생각보다 잘 따라가고 있네. 이런 느낌 가지시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리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뭐 요리 학원이지 무슨 학원에 가면 항상 거기에 왕언니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언니들이 절대 위축돼 있지 않고 오히려 무리를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주인공도 한번 된다면 이제 사회생활을 나가서도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무사님은 어떤 라이프 컨설팅 해주실 건가요? 네, 저는 이분이 이제 자기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좀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이 다시 일하러 가셨을 때는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그 스트레스 관리나 뭐 갈등이나 내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하시면 다시 집에 가실 확률이 또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방법을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일과 가정 사이에 약간 서로 간의 긴장감을 가지면서 자기만의 균형점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라이프 컨설팅까지 함께 하셨고요. 오늘 사례자는 사실은 주변에 보면은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경력 단절이 10년 정도 되시는 거고요. 아이들은 어느 정도 키워놓고 다시 일하고 싶다는 시점이 그 정도부터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전에 하셨던 일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높은 직업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어서 오히려 생계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사례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무기력함으로 빠져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걱정이 어느 정도 있고 두려울 때 행동으로 하나하나 아주 작은 목표부터, 그래서 그 목표가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실천이 될 때 스스로 이제 뿌듯한 감정 들 때 있잖아요. 그런 작은 성취감들이 쌓일 때 자기 효능감이 다시 높아져요. 역시 나는 예전에 잘 나갔던 그런 애가 맞아.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아 성취감을 추구하는 여성일수록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작은 칭찬거리 매일 일상에서 만드시라. 그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노무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여자들은 일정 나이가 지나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가치가 있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회의를 많이 한다라고 어디선가 봤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조금 그러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경력도 그렇고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를 실현해 보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경제적인 요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전에 내가 되게 부자가 된다면 난 꼭 이런 기여는 해보고 싶어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컨설팅 오늘 이렇게 좀 다채롭게 꾸며봤는데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 정말 지금 고민의 순간에서 작은 위로이자 좀 유용한 정보들도 많이 드린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